네, 간밤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일단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쉬어갔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급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들인데요. 반도체 업황 기대감 속에 반도체주들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모멘텀이 불거진 제주반도체까지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도 담아냈고요. 어제 시장에서 또 엔터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하이브에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 기아까지도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담고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역시나 삼성전자 담아내고요. 그리고 이 트위치의 사업 철수로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는 아프리카 TV 현재 시각에서 외국인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타트업 항체 개발 기업과 항암제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셀트리온도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 사업팀을 꾸렸다고 밝힌 삼성 SDI 그리고 한국전력까지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기관들 어제 다양한 종목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오늘 어제도 네이버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네이버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두 달 새 최근 주가가 10%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LNF에 집중을 했고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실적 기대감이 커진 삼성전기까지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들 어제에 이어서 엔터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가장 많이 담아내고요. YG엔터테인먼트까지도 물량이 쏠리고 있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간밤에 이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또 아시아나항공과 이 합병 이슈가 또 정리가 되면서 대한항공 역시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이 비만 치료제로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역시나 지금 시각에서 기관들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개인들은요, 2차 전지 그리고 새내기주에도 집중을 했네요. 삼성 SDI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대형주 위주로 담아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까지도 물량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부진이 또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이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팔아냈지만요. 개인들은 저가 매수의 신호로 보고 LG전자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죠. 안테나 개발 기업 KNS가 공모가 대비 300%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과연 오늘 또 수급 상황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수급 내용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자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보이곤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00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가운데 역시나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테이블 고수와 함께 확인했었던 아프리카 TV 주가는 좀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 SDI, 한국전력 등의 종목들 함께 매수하고 있는 상황.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에코프로 BM, 대한항공, 한미약품, YG엔터테인먼트 등의 종목들을 함께 사고 있습니다. 염정 교수님, 오늘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요거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변화 있습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장 초반에 사실은 동시호가 때는 2차 전지의 강세가 좀 나타났다가요. 근데 쭉 빠졌죠. 빠졌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돌려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 자체는 좀 침체된 분위기인데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AI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또 약간 개별적인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역시나 반도체 섹터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쪽이 저는 가장 지금은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이제 막 하나씩 이제 시장에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뭐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제가 제주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면서 지금 9% 상승을 이어가고 어제도 사실은 상승폭 뭐 어제뿐 아니고 차트 보시면 뭐 최근 한 달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주반도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온디바이스 쪽에서 들어가는 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DDR 쪽인데요. 그에 대한 비중이 내년도에는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요. 네.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공급도 들어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은 좀 테마가 좀 껴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주반도체는 지금 이제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나머지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은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한 탓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와 주가가 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4,000원대였던 주가가 벌써 9,000원을 정말 한 달 만에 9,000원을 넘어서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 가운데 반도체주 안에서 제주반도체 하나 꼽아봤고요. 김대중 교수님은 오늘 시장 특징 어떤 수급의 변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급보다는 시장 상황 또는 흐름에 연동해서 한번 그 종목을 한번 픽업해왔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나스닥, 다우, S&P 혼조 장세이죠. 반면에 러셀 2000이라고 하는 개별 소형 종목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과 유사하게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테마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은 아마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는 시점까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장세를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대형주보다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정치 테마주. 개별적인 종목. 그리고 그 개별 테마 중에서는 금값 고점 돌파 상승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요소수, 그다음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 네.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테마, 그리고 우선주들이 또 최근에 강합니다. 맞아요.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시장 상황이 살 게 없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마 중에서 그러면 이 테마 형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정치 테마 중에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희도 소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요. 네네. 요소수는 일단 이전에 많은 영향들을 줬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테마라고 할 때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꼈고요. 네. 금 상승 관련해서 고려 아연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특별하게 추출되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사실 고려하는 금도 그렇지만 그 소재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테마는 좀 더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테마가 그 비대면, 그러니까 진료 원격 진료를 이제 판단하는 이 테마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규제가 완화됐고요. 시행되는 시점은 다음 주 15일입니다. 시차가 좀 있죠. 시행이 되고 나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인성정보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장 마감 근처에서 한 차례 주가 상승을 했죠.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나 어떤 완화된 정책들이 발표됐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과정에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모습들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건 아직 재료가치 상황에서 흐름들이 남아있고 시기적으로 기간차를 두고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국면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2단계 상승을 위한 도약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테마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하지만 시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맡긴다는 측면에서 이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 종목 중에서 인성정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인성정보를 한번 꼽아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장렬 교수님은 어떤 종목을 아까 말씀드린 전에 제주반도체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많이 커버했던 종목이고 IR도 그래요? 하고 그래서 잘 아는데 계신 분들 저 개인적인 다른 방송이나 거기서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리포트 한 2개 나왔고요. 지금 그 리포트의 실적 내년 예상이 한 280억 정도 같아요. 순이익 정도가. 네. 시가총액이 3천억을 넘어갔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패턴으로 가면 거의 고점에 왔어요. 아, 그래요. 거의 고점에 왔고. 근데 많이 올라가긴 네, 했어요. 많이 올라갔고 11배니까 PER 네. 조그만 종목인데 근데 온디바이스라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온디바이스라는 테마를 어떻게 붙이냐는 건데 얘네가 하는 LPDDR 그 제품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신경을 안 쓰던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온디바이스가 시장에서 의미 있게 퍼지는 속도는 사실은 PC가 먼저고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로의 온디바이스 기능이 확대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말이나 빠르면 내후년이나 돼야 될 것 같고 보통은 PC에 AI의 펑션을 집어넣는 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이라는 그 웹 설계하는 회사, 휴대폰이잖아요. 아니면 IoT 기기 이런 쪽에 얘네가 표를 받아갖고 인정받은 거 맞는데 네. 그 다음 단계 온디바 실제 연결되는 거는 한 1년 반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봤을 때 PER이 11배면 10배면 분명히 쌌고 근데 이게 15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천이기 때문에 산 사람은 괜찮은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거는 상당히 트레이딩 스킬이 요하는 지점에 왔다라고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네.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온디바이스 말고 원래 좋았던 네. 원래 좋았던 근데 원래 좋았던 건 아까 우리 김대중 교수님 네, 말씀하신 네. 다음 주까지 캬 이렇게 눌러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딱 인성정 보고 다른 거 가야 되는 이 흐름이 있는 건 네, 맞고요. 네. 오늘 삼성 하이닉스도 약간 오르고 뭐 한미반도체 약간 올랐던 거는 그 엔비디아가요. 네. 오늘 빠졌습니다만 걔네가 중국에 못 팔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에 파는 제품을 다시 하겠다고 그 끝까지 하네요. 기사가 끝까지. 기사가 오늘 장시작까지 나와서 지금 네. 그런 거 정도로 보기 때문에 특징주는 HBM하고 나중에 우리 오늘의 테마에 또 나오겠는데 실적 기대주 중심으로 반등 조금 하는 거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왜냐하면 제가 뭐 인간 지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매도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더더러 하셨습니까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요. 제주 반도체 지난 5월, 6월 정도 선에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고 실적이나 전반의 내용들이 좋아 보여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 종목은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7월에 굉장히 안감해서 물론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안감해서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죠. 그랬더니 지금의 상승률이 나오는 거 봐서는 저를 제끼고 가는 종목은 틀림없이 많이 가더라고요. 김대준을 스치고 지나가는 종목들은 더 간다. 제 종목도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우리 테이버 고수는 어떤 수급 특징주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네. 다음 주까지는 장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아.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을 보시면은 채권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갭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밀려 내려가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과매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히려 눌려 있는 곳을 봐야 되고 그리고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국제유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는 S-오일 그리고는 글로벌 기준으로는 엑소모빌 혹은 에너지 섹터 전체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국제유가가 반등을 한다, 70달러 선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S&P 500에 뭔가 상관관계를 놓고 보셨을 때 S&P 500이 하락할 때 네.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의 주가가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뭔가 특징이 보인다 그러면은 유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는 그런 상승에 의해서는 국내에서는 S-오일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전저점 역시도 이제 지난 여름
에서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국제유가도 $6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샀다고 하면은 조금의 또 차익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스윙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SOE를 좀 봐두시는 거 여기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뒤집어지냐에 대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는 반도체 쪽에서 HBM 관련한 종목이나 실적 기대주를 눈여겨보자. 김대중 고수는 인성정보, 염정 고수의 제주반도체, 마지막으로 테이블 고수는 SOE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짤트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